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성큼 다가온 초개인의 시대, 직장인의 내일 준비법, 개인의 시대가 온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일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개인의 시대에는 개인이 브랜드이자 플랫폼이 되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일합니다. 관계를 유연하게 맺고 끊는 느슨한 연대를 통해 비즈니스가 공고해집니다. 직업, 기술, 학문의 경계를 오가며 나만의 컨텐츠를 확장합니다. 앞으로의 기업은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애티튜드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애티튜드. 일이 바뀌면 마인드도 바뀌어야 한다. 일은 회사에 들어와서도 배울 수 있지만 자세와 태도는 바꿀 수 없다.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애티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회사에서는 그나마 조직과 팀이라는 울타리가 이를 보완할 수도 있지만 회사 밖에서는 이런 울타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신의 애티튜드를 따라 관계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애티튜드란 한마디로 마음 사용법입니다. 기분에 따라 내 마음이 우울에 처박히게 해서는 안 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상대방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나를 보호하고 관계를 조절하는 지혜는 바로 이 마음 사용법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 이후의 삶에서 가져야 할 일에 대한 애티튜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만의 리추얼이 가진 힘. 감정이 격화됐을 때는 무조건 시간을 갖고 감정을 추슬러야 한다. 유통회사에 있다 보면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자주 접한다. 매장으로 항의를 하러 온 고객이 있다면 여기에 몇 가지 대응 매뉴얼이 있다. 우선 고객을 좀 더 밝은 장소로 이동시키고 여름이라면 시원한 음료수를, 겨울이라면 따뜻한 음료수를 대접하고 잠시 고객을 홀로 놔둔다. 이런 대응이 감정을 휘발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간의 시간만 지나도 격했던 감정은 금세 가라앉고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이런 매뉴얼은 고객의 감정 정리를 위한 방법이지만 그 컴플레인을 대하는 자신의 감정 정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아는 지인은 자신만의 마음의 방 만들기 노하우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는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을 마음방 하나에 담아두고 그 문을 쾅 닫아버린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 그와 나눴던 즐거웠고 행복했던 감정을 담은 다른 방문을 활짝 열어 자신의 기분과 태도를 180도 달라지게 만든다고 했다. 이는 하나의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에서 행하는 의식적인 절차, 의례와 비슷하다. 기도하듯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히 안정되고 경건하고 솔직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 나쁜 감정을 쓸어서 한 방에 몰아두고 문을 쾅 닫는 행위도 이런 리추얼에 속한다.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와, 이제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외치는 방법도 있다. 사실 사람은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기면 약간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성공의 지속이 언젠가는 끝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 왠지 살짝 불안해지는 것이다. 나 역시 몇 년 전 마침 이런 상태였는데 어느 날 사소한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를 당한 상황인데도 와, 정말 잘 됐네. 이제 나쁜 일이 하나 생겼으니까 또 좋은 일이 생기겠네. 라고 기뻐한 적이 있었다. 객관적인 사실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리추얼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을 긍정의 힘으로 뒤덮어버리고 더 적극적으로 일에 몰입하게 해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에 몰입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사실 감정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다. 결국 모든 문제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그 관계에서 감정은 파도처럼 흔들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으면 배가 전진할 수 없듯 내 안의 감정 조절팀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내 사업도 인생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내 인생을 만드는 진짜 프레임. 물론 살다 보면 남들에게 등 떠밀려서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시작한 일이라면 대충 허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한 거 진짜가 되어보자는 결심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의 행보가 내가 아닌 타인에게 맞춰져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찾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 중년을 넘어선 사람들이 어느 날 문득 가을 낙엽을 보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거지? 라는 상념에 적게 되는 까닭이 바로 이렇게 진짜인 나를 만들어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단단한 나를 만들어가는 삶이란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직장을 나오면 인맥을 통해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상호 협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그 분야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쌓은 사람이기에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곤 한다. 그런데 왠지 허술하고 가볍고 내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더 이상의 많은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독립 비즈니스에도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된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프레임은 어차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부모가 나의 인생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부모를 포함한 타인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저자 조지 레이코프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프레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 언어는 생각의 그릇이다. 따라서 다른 말을 써야 한다. 이제는 금수저와 흙수저가 아닌 진짜인 나와 진짜가 아닌 나로 구분해서 바라보자. 내가 정말 하고 싶어 주도했는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경험했는가? 누가 봐도 나를 던져 스스로 진짜를 만들려고 했는가?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나이가 들어도 상념에 잠기기보다는 자신감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의 시대가 온다 책을 읽으시고 당신이 주인공인 세상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되세요.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